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지난 7월 10일 공개된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공개 직후 사용을 시작해서 어느덧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쭉 사용을 해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스마트워치인데, 관건은 89만 9,8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도 구매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영상은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기능이나 스펙이 무엇이 있는지 책 읽기를 하지 않습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처음 봤을 때부터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원형 디스플레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쿠션이 들어간 디자인에 주황색 시계줄, 시간표시 눈금과 바늘의 주황색을 사용한 것까지 에르메스 H08 워치와 매우 비슷합니다. 두 시계의 이미지를 겹쳐보면 쿠션에 적용된 모서리 곡률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기본 포함된 시계줄인 마린밴들은 애플워치 울트라의 오션밴드와 많이 닮았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비슷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90만원짜리 시계에 갤럭시 브랜드만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더 비싼 시계도 많지만 90만원도 고가에 속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브랜드의 시계가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아무튼 제 손목에 있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제법 잘 어울립니다. 덩치에 비해서는 손목이 얇은 편이긴 한데 시계보다는 굵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손목이 얇은 아내가 착용한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손목이 얇은 분들이 워치 울트라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꼭 직접 착용해 보고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처음 착용했을 때 둔탁한 모습에 비해서 착용감이 꽤나 괜찮아서 놀랐고, 사용시간이 늘어나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착용한 상태에서 시계 밴드 연결부 쪽이 떠 있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착용감이 괜찮으니까 사용하다 보면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겉보기 손목이 얇은 여성분들이 착용했을 때 썩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의외로 착용감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착용감이 준수하니까 수면 측정을 위해서 잘 때 착용을 하고 자도 쾌적한 환경까지는 아니지만 수면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자면서까지 묵직한 녀석을 손목에 착용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워치 울트라가 제공하는 수면 데이터가 꽤나 다양하고 구체적이라서 유용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온 분들은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착용하고 잠을 자게 되면 상대적인 묵직감의 차이를 분명히 체감합니다. 일부러 어메이지프트 액티브 엣지, CMF 워치 프로2 등 상대적으로 묵직감이 덜한 스마트워치들을 번갈아 착용하면서 잠을 잤는데 차이가 체감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즉, 수면 측정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중요한 목적이라면 갤럭시 워치 울트라보다는 갤럭시 워치 7같이 조금 더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시계를 권합니다. 저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때 반응 속도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덜 신경 쓰는 편이라서 기능이 잘 작동하고 얻고 싶은 측정 데이터가 정확하면 만족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워치 4, 5, 6를 리뷰할 때 터치 반응 속도나 전환 속도 등 기본적인 성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 역시 W1000AP를 탑재해서 하드웨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보다 더 빠릿빠릿하고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체감될 정도니까 혹시나 이전 세대에서 기본 성능에 만족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괜찮다고 평가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할 부분은 GPS입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L1 플러스 L5 듀얼 GPS를 탑재해서 이전 세대들에서 욕을 먹었던 G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착용하고 뛰어도 보고 걸어도 보면서 위치를 잡는 부분이나 거리를 인식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는데 좋다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거리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400m 트랙을 한 바퀴만 달렸을 때 거리 오차가 20-30m가 발생합니다. 제가 빠르진 않지만 이동 속도가 빨라서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400m 트랙을 걸어보면 역시나 약 30m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400m 트랙을 연속적으로 계속 달려서 바퀴 수가 늘어나면 오차 범위가 한 바퀴만 돌 때보다는 조금은 줄어듭니다. 두 바퀴를 뛰었을 때 약 20m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5바퀴를 돌았을 때 약 90m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위치인식을 지도를 통해 보면 5바퀴를 동일한 경로를 뛰었을 때 큰 틀에서는 경로인식이 문제가 없지만 한 번씩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바퀴를 뛴 데이터를 보면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간혹 출발점을 잘못 인식하는 등 위치가 틀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고층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들이 좀 있는 곳을 걸어 다니면서 기록된 경로를 확인해 보니 걸었던 경로를 확인하는 데 문제는 없고 건물 안을 통과해서 이동한 경로도 잘 기록을 합니다. 다만 직진으로 쭉 걷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한 것처럼 튀는 현상이 있고 중간중간 위치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뛰고 걸으면서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GPS의 성능을 체크했는데 거리 오차나 위치 오차, 팀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듀얼 GPS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넓은 의미에서 GPS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운동을 하는 등 스마트워치의 사용 목적에 맞는 GPS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다음은 수면 측정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수면 시간과 수면 점수를 보여주고 수면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로 자세하게 분석해줍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단계를 보면 앞에서 봤던 그래프와 겹치는데 동일한 데이터일지라도 시각화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측정된 수면 데이터를 보면 수면 중 혈중산소, 코골이 여부, 수면 중 피부 온도, 심박수, 호흡률 등 잠을 잘 때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과 조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가 제공하는 헬스 데이터 중에 에너지 점수와 스트레스 지수가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았습니다. 에너지 점수는 수면 데이터와 전달활동 데이터 등을 종합해서 내 몸의 상태를 점수화해서 전날과의 변화폭까지 알려주는데 비교적 느끼고 있는 몸 상태가 맞아 들어갑니다. 에너지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해서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생활 패턴도 체크가 가능하고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 강요소에서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하는 것이 무척이나 매력적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잠자리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운동을 조금 줄여서 에너지를 높여야겠다거나 규칙적인 수면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등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음 스트레스 지수는 항상 측정으로 설정해두면 시간대별로 스트레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루를 돌아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나 환경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내 몸이 받는 스트레스를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살면서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임에는 분명합니다. 삼성 헬스에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와 함께 등장한 최종 당화산물 지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거의 보통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대사 건강상태 정보를 나타낸 지표라고 하니까 건강 체크를 위한 참고 자료는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590mAh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고 AOD를 끄고 손목도로 화면 켜기를 적용한 상태에서 매일 한두 시간 이상 운동 기능을 사용하고 수면 측정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2일에 한 번 충전을 했습니다. 요즘 워낙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긴 스마트워치들이 즐비하다 보니 매일 충전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2일에 한번 충전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래도 완충해서 집을 나선 이후에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사용 시간이 문제는 없으니까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점과 아쉬운 점을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빼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만족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 첫 번째, 진동 알림이나 햅틱 반응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세기도 괜찮고 진동의 종류도 산티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두 번째는 측면 가운데 있는 킥 버튼을 원하는 기능으로 바로가게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꽤나 편하고 5초간 꾹 눌렀을 때 나오는 SOS 사이렌 기능도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버튼을 꾹 눌러보면 10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진동만 울리다가 몇 초 비교적 작은 사이렌 소리가 나오고 카운트다운이 끝난 이후 상당히 큰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SOS 메뉴를 선택하면 119에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버튼이 등장합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에서 아쉬웠던 부분 첫 번째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용두, 크라운이 그냥 버튼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돌아가는 줄 알고 열심히 돌려봤던 기억이 있는데 페이크 디자인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 포함의 전용 충전기를 이용해야 제속도로 충전이 됩니다. 갤럭시 폰의 배터리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기존에 나온 무선 충전기들을 사용해보면 충전 속도가 뚝 떨어지거나 충전 인식이 안 되기도 해서 제대로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최상위 프리미엄 라인업을 의미하는 울트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흔히 다이빙 기능이라고 부르는 다이브 컴퓨터가 빠졌습니다.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이 다수보다는 소수이긴 하지만 가능한데 안 쓰는 것과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90만원짜리 최상위 라인업에 있는 모델이니까 충분히 바랄 수 있는 요소죠. 다른 제조사들의 최상위 스마트워치는 대부분 다이브 컴퓨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할 때 갤럭시 워치 울트라 물속에 붕덩 들어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공식 홈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환상적인 바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합니다.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수압이 센 수상활동과 다이빙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두긴 했습니다. 90만원짜리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느낀 좋은 점과 아쉬운 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 사도 되냐고 물어본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89만 9,800원을 투자할 만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럭에 대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90만원을 태우기에는 무리고 스마트워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GPS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체제인 갤럭시 워치 7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하드웨어가 동일해서
기능이나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은 대략 40% 수준이거든요. 지금 띄워둔 핵심적인 공통사항과 차이점을 정리한 표를 참고하면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못할 겁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이나 기능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영상에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구성 영상이 없다면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